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짝짝짝 드디어 3년간 운용했던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25일 날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했고요. 의무 보유 기간은 만 3년이 되는 24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계좌 해지는 26일 날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실제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과정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리고 향후 똑재의 계획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ISA 계좌에 가입한 돈은 총 8천만 원이었고요. 제가 실제로 3년간 납입한 원금 역시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씩 총 3년이었으니까 가입한 돈은 6천만 원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납입 한도는 만 1년을 채웠을 때 2천만 원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간으로 2천만 원씩 납입 한도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좌를 보유한 기간은 만 3년이었지만 2021년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납입한도 2천만 원, 22년도 2천만 원, 3년도, 4년도 2천만 원씩 해서 총 8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좌를 2025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납입한도는 2천만 원 더 추가로 붙어서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겠죠. 참고로 이 ISA 계좌의 최대 가입 한도가 바로 1억입니다. 제 ISA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얼마나 절세 혜택을 받았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절세 계산기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예상 세금 절약 금액은 55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측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과세 소득이 604만 8,530원이었고요.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손실상계 혜택 하나도 없었고요. 비과세 혜택도 없었죠. 그리고 과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일반과세 되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 제가 손실을 본 종목에 대해서 손실상계가 들어갔고요.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과세소득에서 이러한 금액들을 제한, 과세 금액은 384만 3,895원이 되고요. 이 금액 역시 15.4%의 소득세가 아니라 9.9%의 저율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일반 계좌에서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다면 총 세액은 91만 9,450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총 세액은 36만 4,86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 55만 원 정도 세금을 더 아낀 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을 보고도 추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었다는 점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좌를 만들고 올해 초까지도 부동산 등기를 치느라 큰 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ISA 계좌에 자금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금계좌에 비해서는 수익금이 크지 않지만 이렇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ISA 계좌를 만기 해지했는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A 계좌를 해지하려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ETF나 개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 후 실제 현금화하기까지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2일 전에 미리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잔고에 총 금액이 잡혀 있어야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2월 26일 날 만기 해지했기 때문에 12월 23일에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팔고 나서 이틀 동안 주식이 약 2% 정도 더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만 하고 한 번도 팔지 않다가 한 번에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도하려니까 뭔가 저만의 원칙을 깬 것만 같고 또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니 괜히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세금 부분을 정산해야 하다 보니까 현금화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현금화를 다 하셨다면 만기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경우 앱에서 간단하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앱에 고객 서비스, 신청 변경, 보유 계좌 관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렇게 앱으로는 만기 해지가 되지 않고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만기 해지를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보유 계좌 관리에 들어오셨다면 다음으로 계좌 해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삼성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목록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ISA 계좌를 해지할 거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좌 해지 상세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징금, 그리고 정산 후 현금 잔고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계좌를 운용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는구나. 그리고 총 현금 잔고는 이만큼이 되는구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확인을 하셨으면 해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계좌 해지 시 가입 상품의 요건에 따라 세금 우대 혜택이 불가하거나 신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지 처리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계좌 해지 처리 후에는 바로 계좌 폐쇄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해당 계좌를 폐쇄하시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폐쇄를 하지 않으시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ISA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새로 계좌를 만드시려면 기존의 이 계좌를 폐쇄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21년도에 중개형 ISA 계좌의 혜택이 대폭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의무보유기간 3년이 도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드는 고민이 있죠. ISA 계좌는 만기일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의무보유기간인 3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3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실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어찌됐든 한번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총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이번에 만기 해지를 함으로써 세금을 36만 원 정도 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길게 운용하게 되면 이 세금으로 낼 돈까지 계속해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금이 큰 분들이라면 세금으로 내야 할 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3년마다 해지하는 것이 고민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똑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더러 ISA 계좌를 20년, 30년 이렇게 운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 9.9% 세금을 내는 것보다 3년마다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연금계좌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소득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 걱정 없이 금융자산을 모으고 싶은데 이러한 절세계좌만큼 좋은 계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마다 만기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전한 다음 다시 계좌를 개설하여 굴릴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진 계좌이기 때문에 매년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목돈을 한 번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ETF를 매수한 다음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계속 굴릴 수가 있고요. 은퇴 후에는 더 낮은 연금 소득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은 또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현 상황에서는 더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없으니까요. 본인 상황에 어떤 게 더 적합하고 내 성향에는 뭐가 더 맞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해지했으니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할 텐데요. 이 과정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기 자금 약 8,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죠.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연금 계좌 1번,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모여 있는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길 때 3천만 원의 최대 10%,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1번 계좌에 몽땅 3천만 원을 다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국세청에서는 제가 어느 계좌에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해에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얼마가 총 넘어왔는지만 따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계좌에 300만 원 넣고 2번 계좌에 나머지 전부를 넣으니까 일단 3천만 원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 똑제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금액 900만 원 일단 모두 채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ISA 계좌 만기 자금 3천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300만 원 최대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세금 198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158만 4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납입했을 뿐인데 이렇게 158만 원이나 돌려준다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 두 가지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 300만 원은 1번으로 넣고 나머지 전부는 2번으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차년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계좌로 모두 다 이전을 했고 종목 매수까지 마쳤는데요. 참고로 똑제가 이번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전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또 이번 과정에서 증권사 문의로 얻게 된 깨알 정보들은 똑제가 조만간 전자책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연금계좌 2번으로 옮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차년도에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 300만 원을 이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증권 앱에 들어와 주시고요. 왼쪽 하단의 메뉴, 연금, 연금관리, ISA 전환 입금 메뉴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처럼 이런 메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방금 ISA 계좌를 만기 해지했기 때문에 여기 ISA 만기 금액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만기 금액은 ISA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만 뜨니까 꼭 60일 이전에 이전을 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가 미래에셋 증권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가 뜨는데요. 여기에 만기 자금을 입금할 연금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는 뜨지 않고 미래에셋 증권의 계좌만 뜨더라고요. 그런 다음 밑에 보시면 전환하고 싶은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입력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이 300만 원을 어디에 입금을 하느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입금 전용 계좌번호라는 것이 있죠. 이 계좌번호는 제가 넣으려고 하는 이 계좌번호 그대로 똑같고요. 뒤에 숫자 22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금 전용 계좌번호고요. 제가 만기 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뒤에 22가 붙은 가상계좌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봤더니 연금계좌는 한도가 있죠.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금계좌 번호로는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ISA 계좌 만기 자금으로 이체한 돈이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계좌처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 전환 신청 금액을 직접 이체하실 때 꼭 계좌번호 뒤에 22번을 붙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래에셋증권 앱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연금계좌 번호만 뜨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른 증권사의 연금계좌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서 직접 이전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 개 계좌로 입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금융사별로 이전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아니신 분들은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SA 계좌 전환 입금 신청을 완료하셨으면요. 이제 실제로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가 삼성증권이었기 때문에 삼성증권 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ISA 계좌에 있는 금액을 300만원 미래에셋 연금계좌로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체하듯이 300만원 직접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금계좌 뒤에 22가 붙는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이체를 하시면 만기자금 이전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해서 제대로 입금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했고요.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전부는 제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삼성증권 계좌로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증권의 경우 앱에서 아무리 찾아도 메뉴가 없길래 직접 전화를 했더니 ISA 만기자금 이전 신청은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만기 해지 자체는 고객센터 직접 전화해야 하고요. 만기자금 이전은 앱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반대로 만기 해지는 앱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만기자금을 이전하려면 또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증권사에 전화를 하느라 거의 1시간은 대기를 했는데요. 어렵게 통화를 한 만큼 또 여러 정보를 알아왔으니까 제가 전자책과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좌를 해지했으니까 이제 신규 ISA 계좌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좌 해지 후에 바로 계좌 폐쇄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당사에 보유하고 있다. 전 금융사에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직접 계좌 폐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보유계좌 관리로 들어오셔서요. 계좌 폐쇄 신청 해주시면 바로 폐쇄가 가능하고 이렇게 폐쇄가 되면 당일에 바로 신규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형 ISA 계좌 만들 때 비대면으로 만드시면 모두 다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가입 다음 연도에 국세청 가입 자격 검증에 따라 서민형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일반형으로 다 가입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SA 계좌 특성상 입금이 되어야만 가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설 완료 후에 100원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저도 26일날 바로 만들었고요. 입금액이 100원이 되어 있죠. 제가 24년도에 2,000을 넣었는데 바로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2,000 납입이 가능해서 올해만 총 4천만원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1회차 풍차 돌리기 완료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똑재는 이렇게 ISA 계좌 활용해서 투자 계속 할 거고요. 중간중간 얻게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똑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 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